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때 미국 정부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28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만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무려 29억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신호인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 근처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으로 기관들이 현재 가격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난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행정명령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만 보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죠.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향후 대규모 매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치밀한 전략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반에크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 매튜 시겔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공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확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회 예산 조정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솔직한 인정이었죠.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글로벌 운용사의 전문가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시겔이 제안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와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채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채굴된 비트코인의 일부를 연방 정부와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인데요. 특히나 환경 친화적인 채굴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민주당의 환경 정책과도 부합하여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루미스 상원 의원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인데요. 신시아 루미스는 지난해 7월 발의했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간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이 법안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는 연간 20만 개의 비트코인씩 체계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으로 현재 연간 신규 공급량 33만 개의 60% 이상을 정부가 흡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루미스 의원이 제안한 방법은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가 보유한 금 증서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 중립적인 접근을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기존 자산을 재편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공식 가격은 온스당 42달러로 고정되어 있는데 실제 시장 가격 3,300달러와는 무려 78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 금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4월에 온스당 3,5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 가격이 현재 3,300달러 수준으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금 보유량을 재평가하고 그 차익을 비트코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예산 지출 없이도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보 하인스 이사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재무부가 금 보유량을 재평가하고 그 차익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 중립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인스 이사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 루빈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 수가 최근 1455개로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고래들의 매집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고가에서 매도하는 경향이 강했던 고래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가격 상승과 함께 더 많이 매집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의 변화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고래들이 12만 4천 개 비트코인 이상을 거래소에서 인출했고, 이에 따라 거래소 보유량이 전체 공급량의 14.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장기 보유 의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행위는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명확한 의사 표시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유럽 보고서의 데이터에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평균 축적 추세 점수가 최근 0.93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는 강한 누적 매수 흐름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나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이 주도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 구간의 투자자들은 주로 패밀리 오피스나 중소형 기관들로 추정이 되는데, 이들의 적극적인 매집은 기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이 발견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검색 점수는 37에 그친 겁니다. 이제 이건 2021년 11월 당시 최고치 100 대비 너무나 낮은 수준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가 아닌 기관들의 조용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 펀딩비나 선물 프리미엄 같은 전통적인 과열 지표들도 과거 대비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며, 이 현재 상승세가 투기적 거품이 아니라 펀더멘탈에 기반한 구조적 변화임을 시사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진전 상황도 비트코인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찬성 66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루미스 상원 의원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라며 법안 통과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제 비트코인 관련 법안 논의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법안 통과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향후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도 유사한 경로로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시장 전문가들의 경우는 향후 몇 주가 비트코인의 상승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면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73,600달러를 기록한 후에 트럼프 당선 전까지 2만 달러 범위 내에서 이 등락을 반복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ETF 자금의 유입과 기관 투자자들의 구조적 매집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3분기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은 6.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분기 평균 수익률 27.25%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인데요. 이 계절적 요인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논의, 지속적인 ETF 자금 유입, 기관 투자자들의 구조적 매집 등 기존 계절성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요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최근 한 달간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이 114억 달러 규모의 단기 보유자 수익이 실현됐고, 현재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수가는 9만 5,78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10만 8,029달러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약 13.72%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목할 점은 이런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을 장기 보유자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라는 건데, 시장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거시 경제 환경도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 기대감이 일부 살아났지만, 강한 노동 시장과 물가 압력으로 인해 금리 인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 게이밍이 나스닥 상장사 최초로 이더리움 비축 전략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발표한 건데요. 약 4,250억 원 규모로 12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는 기업들의 암호화폐 비축 전략이 비트코인을 넘어 다른 자산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포지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리플의 롱 이 포지션이 우세한 반면에 이 도지코인과 하이프의 경우는 쇼 포지션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52.09%가 롱 포지션으로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들에서 롱 포지션이 우세하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ETF 매수세와 낮은 변동성, 현물 프리미엄 등을 고려할 때 거시 경제적 명확성이 확보되어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단순한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펀더멘탈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탄가스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인센티브 논의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이 정치적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비트코인 비축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약 8%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이 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술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이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매립가스에서 메탄을 포집하여 전기로 변환하고 이를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확장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접근법은 민주당의 환경 정책과도 완벽하게 부합해서 향후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의회의 예산 승인 과정입니다. 루미스 상원 의원의 비트코인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간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건 연간 20만 비트코인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매집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고, 다른 국가들의 동조 현상까지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매집이 시작될 경우에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간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량이 약 33만 개 수준임을 고려하면 정부 매집만으로도 신규 공급량의 60% 이상을 흡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과 장기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매집까지 고려한다라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동조 현상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전략을 비축을 시작할 경우에 다른 주요국들도 경쟁적으로 비트코인 매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가 간 비트코인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중동 산유국들이 달러 패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정학적 긴장까지 고려한다라면 비트코인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8천 달러 선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나 10만 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향후 상승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TF 자금 유입 규모를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29억 달러의 순유입은 단순한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인데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135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기관 수요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의회에서의 정치적 대립, 이 트럼프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등 여러 변수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가족과 연관이 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논란이 될 경우에 전체적인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과거 근본이제 시절과 비교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특정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라는 건 해당 자산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에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가 실현된다라면 비트코인은 금과 달러에 이어서 세 번째 글로벌 자산으로 이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일정들을 정리해 보면 연방준비제도 회의 의사록 공개와 미국 1분기 GDP 잠정치, 근원 PCE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변화입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적 비축안이 실현될 경우에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변화가 비트코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채택이 시작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